네, 반갑습니다. 자, 12월 아닙니다. 10월 13일, 죄송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에 조금 시간이 나서 짬을 내서 여러분 원래 주말에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장중에 찾아뵙습니다. 어, 미국 차트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어제는 뭐 장중에는 강한 듯 하던데 막판에 좀 밀렸죠. 다우가 밀리니까. 월봉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현재 나스닥은요. 이 월봉은요. 현재 11선의 월봉상 11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나왔고 음봉 두 개 다시 양봉이 나오는 건데요. 어, 일단 11선의 지지를 받고 나스닥도 지금 좀 반등을 주었거든요. 물론 월봉상 보조 지표는 좀 높긴 합니다만은 조금 마음 같아서는 월봉이 조금 눌러졌다 하면 더 좋긴 한데 또 그 밑에 지지선은 12,500 정도 되는 라인입니다. 13,000이 무너지면 12,500까지도 열려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13,000을 지지를 받고 일단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건 주봉입니다. 굵은 선이 있는 자리를 이번에도 지지를 받고 지금 3주 연속 양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주봉도 바닥권 침체권에서 돌아서고 있죠. 그죠? 돌아서고 있는데 주봉도 위치는 괜찮아 보입니다. 월봉은 조금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주봉은 위치가 괜찮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한 뭐 단기적으로라도 일단은 좀 반등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번 바닥이 완전 진 바닥이 나왔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저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직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던 종목들의 가격들이 도달한 종목도 있고 도달하지 못한 종목도 있어서 저도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좀 확인하고 저도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저도 단기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는요, 이 굵은 선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3연속 양봉이 뜨거든 이번 주까지 오게 되면요, 그죠? 네, 나스닥은 3연속 양봉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신호인가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만약에 이 나스닥이요, 요 자리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라와 준다면 13,900 정도 또는 14,000까지만 가준다면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하락폭이에요. 하락폭에 이제 한 절반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일봉은 조금 가열권 들어왔죠. 좀 쉬어 가야 될 국면이 거의 왔었는데 드디어 지난 밤에 좀 쉬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13,400 정도 되는 요 라인이요. 이 강력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뭐 여기까지 눌러지는 것까지는 이해는 가는데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여전히 나스닥은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해서 한 번 더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요. 요 추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자리가 얼마 정도 되는 자리냐면요. 대략요. 13,850 정도, 830 정도, 13,800 정도 되는 라인이라서 결국에는 나스닥은 13,900 정도를 이렇게 넘었으면 뭔가 추세 전환에 좀 조짐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어떤 저항선이 13,850 정도 되는 라인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눌림 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되면요, 저는 13,800에서 850 정도까지는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는 13,830 정도까지라도요 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진검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나라 시장 조정받은 요 기간 동안에는 오늘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저점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가능하면 이번 반등 구간에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뭐 TCC 스틸이나 사마 알루미늄 같은 이런 종목들 현재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도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요 반등장에서 전혀 상승이 하지 못했던 약간 화장품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될 듯 하고요. 그 외에도 오늘 좀 눌려진 종목들은 한 번 더 저는 반등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종목은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파동을 잘 보시고요. 양봉이 하나 떴다가 음봉 떴고 그다음에 양봉 떴기 때문에 오늘 조정 받으면 한 번 더 저는 양봉의 시세가 한번 남았다라고 봅니다. 종목별로 대체적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오늘 눌림목 구간 잘 종목 이게 매수하셔가지고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오후장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점 매수하셔가지고 다음 주 초 정도에 반등을 주면 그때 시세를 내시고 매도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미국 나스닥도 한 번 더 정도는 반등이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대략 한 2,500 정도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한 2,500 정도까지 반등을 주면 한번 좀 잘라 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2,500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 2,500이란 이 자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지난번 제가 2,500은 굉장히 탄탄한 지지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자리를 한 번, 두 번 깼다가요. 다시 돌려서 2,560인가 2,580까지 갔다가요. 다시 2,500을 깨면서 네 번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2,500이. 이제는 2,500이 오히려 저항선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의 목표치는 2,500까지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2,463이고요. 오늘은 2,450이나 2,460 라인은 또 지지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저는 지지가 될 거라 봅니다.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저는 상승이 남았다. 2,500 정도까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장중에는 2,500을 살짝 넘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 2,500 근처 오면 좀 현금 비중을 일부 좀 확보를 하시든지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도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시장을 관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시마다 저점 매수입니다. 단기 매매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요.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요. 11월 1일 이하고 11월 2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 안 할 확률이 90%라고 얘기하지만 아마도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가 조금씩 좀 더 이 비중이 올라갈 겁니다. 안 할 확률이 지금은 90%지만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인상을 안 할 확률이 90이 아니라 이제는 50대 50 정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좀 관망하셔야 될 듯하고요.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반등이 한 번 더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0 정도까지요.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조금 더 길게 보면 저는 시장을 올해는요, 그렇게 좀 만만하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조금 조심은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짧게 올해는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좋지만, 그래서, 11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어떤, 이렇게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요, 만약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또 12월 15일 날 또 FOMC 회의가 또 한 번 더 남아 있거든요. 이때 하지 않으면 요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요. 요때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게 되면 요때 한다라고 봅니다. 만약 하게 되면요. 그래서 요 12월 15일 요 전까지는 시장이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요 이후에는 저는 주가가 좀 한번 반등이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 내년 초까지는 자 그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을 좀 주면 현금 확보를 해 놓으셨다가 다시 눌러지게 되면요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적당한 지점에서요. 근데 저는 이번에 2,400을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2,500을 뚫어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2,500을 맞고 다시 떨어지게 되면요 저는 2,400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쌍바닥 정도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상황이 안 좋으면 2,400을 한번 깰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말씀드렸죠. 2,350이나 2,300까지도 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2,300은 깨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지금은 좀 짧게 매매를 하시면서 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을 올리기엔 더 좋아 보입니다. 길게 보지 마시고요. 자, 종목별로도요. 자,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요, 지금 제가 좀 찝찝한 구석이 남아 있는 게, 물론 뭐 제 말이 제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종목을 좀 많이 중심을 두고 있는데 옆으로 행보하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지만요, 저는 이 코스모 신소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3만 원 한 2천 원 정도, 1,000원 정도, 13만 원 초반까지는 한번 와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저점 찍은 자리가 13만 9,500원이었는데 저는 13만 한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3,000원 정도라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올지 안 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배터리 관련주는 길게 보지는 않습니다. 짧게 매매하고 끝내버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LNF라는 종목도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저는 지금 16만 1,700원이지만요. 이 종목도 저는 한 5만을 한번 깨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14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 기준을 잡으면 하나, 둘 반등 주고 한번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 이번에 바닥 찍고 돌아섰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이 좀 찝찝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은 단기 매매만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네 가지 종목이죠. 에코프로 BM, LNF, 그 다음에 제가 코스모 신소재 이 네 종목 위주로 제가 분석을 많이 하고 시장 상황을 많이 체크를 했었는데, 의외로 이번 반등장에서는 TCC 스틸하고 사마 알루미늄이요,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쪽이 저번에 급반등이 좀 들어왔죠, 그죠? 네. 소재주 쪽은 좀 반등이 약했습니다, 그죠? 장비주는 뭐 여러분들 예상을 좀 하셨겠지만 나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아마 장비주가 이번에 반등을 주고 다시 조정받고 나면 다음에 소재주가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고 나면 저는 또 다시 강한 반등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인버스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하나 시스템이란 종목을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저 여러분께 11,500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11,700원까지도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오면 거의 바닥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하나 시스템은 정확하게 11,500원까지 이번에 내려왔었습니다. 이 자리가 11,530원이니까 11,500원까지 왔죠.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11,7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왔고요. 그 다음날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급등이 들어왔죠. 그죠? 하나 시스템은 거의 이 자리가 저는 거의 저점 근처이지 않을까. 이제는 이 저점을 깨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 네, 이제는 뭐 큰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자, 파도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만 1,000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한 3만 원을 좀 위협하는, 3만 원은 깨지 않을 듯 합니다만 3만 1,000원까지도 한번 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은 오고 있지 않고요. 또 여러분 관심이 많으시는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요.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 저는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올 듯 하고요. 거기서 강한 반등이 들어오겠지만 저는 그 4만 원도 지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물론 반등은 세게 들어오겠습니다만은 저는 4만 원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 한번 할 수도 있다. 일단 4만 원 근처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먹고 나오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저는 시장이 한 번 더 다음 주 초에는 한 번 더 반등이 이어지겠지만 그때는 일부 현금화 하시고요. 다시 시장을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버스 차트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버스가 반등이 들어왔지만요. 인버스도요. 오파가 제가 완료가 됐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 그죠? 둘, 셋, 오파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인버스 올라가도 요 자리에서는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도 지금은 반등을 주지만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현재 보조 지표도요. 일봉상 보조 지표도 아직은 조금 그렇거든요. 조금 더 한 번 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버스는 요 자리를 4,640원, 4,650원이라는 요 자리는 좀 지지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가 저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2,500 정도 되는 라인, 인버스가 만약에 4,64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요. 그때는 코스피가 2,500 정도 되는 가격이라서 그 자리가 아마 큰 승부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